통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통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변수에 따라서 이산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정확히는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있고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요. 연속 확률 변수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근데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산 변수라는 게 이 이산이 무슨 얘기냐면 뚝뚝뚝 떨어져 있다야. 변수가 뚝뚝뚝 떨어져 있다. 변수가 뚝뚝 떨어져 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별량을 썼을 때 x1 뚝, x2 뚝, x3 뚝, xk 뚝뚝뚝뚝, xn 이렇게 별량이 뚝뚝뚝 떨어져 있는 것을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불러. 근데 이 이산 확률 변수에 각각의 뭐가 존재하냐면 확률이라는 게 존재해서 P1, P2, P3, 뚝뚝뚝, PK, 뚝뚝뚝, PN으로 각각의 확률이 있어. 됐지? 선생님 근데 확률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잠깐만 들어보세요. 점수가 있고요. 도수라고 하는 몇 명이 받았는지가 있는데 만약에 10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100점을 받은 게 있고 90점을 받은 게 있고 80점을 받은 게 있어서 도수가 5명, 3명, 2명이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이것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구했냐면 100이라고 하는 것에 5를 곱하고 90에 몇을 곱하고 3을 곱하고 80에 몇을 곱하고 2를 곱하고 총 별량을 나눌 거니까 몇을 나누고 10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겠다는 거냐면 100이라는 형태에다가 10분의 5를 곱하고 90에다가 10분의 3을 곱하고 80이라는 것에 10분의 2를 곱해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분의 5라고 하는 것이 100점이 나올 확률이라고 판정하시면 돼요. 됐어? 그냥 확률을 전체분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각각의 별량에 해당하는 확률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건 각각의 점수에 해당하는 도수가 있었구나 이런 똑같은 얘기인 거야. 괜찮아. 근데 이걸 표로 나타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렇게 생겨먹은 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무슨 표라고 부르냐면 확률 분포표라고 불러요. 이산 변수는 뚝뚝뚝 떨어져 있는 분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분포를 나타내는데 표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 거야. 그러면 표에 집어넣었을 때 뭐 이점이 있으니까 표에 넣을 거 아니야. 근데 표에 넣으면 뭘 구하기 쉽냐 하면 평균이나 분산을 구하는데 좀 쉬워. 평균이나 분산. 그래서 이 확률 분포표의 성질을 좀 해볼 건데 먼저 해보실 게 뭐냐면 이 PK라고 하는 것의 성질입니다. PK의 이름이 뭐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정확한 이름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데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확률의 일반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률의 일반항. 그럼 이 확률의 일반항에 관한 성질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로야 PK라고 하는 확률 질량 함수는 확률이니까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그리고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이 모든 별량의 확률을 다 더해주면 즉 시그마 K는 첫 번째 것부터 n번째 것까지 PK라고 하는 이 확률을 다 더해주면 얼마가 나오는구나? 1이 나오는구나 이런 사실을 아실 수 있어요. 괜찮으시죠?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두 번째로 무슨 성질을 하셔야 되냐면 평균에 관한 성질을 하셔야 돼요. 평균. 예, 평균을 뭐라고 부르냐면 mean value라고 해서 MV라고 쓰거든요. 혹은 평균을 기대값이라고도 불러서 expectation value라고도 불러요. 됐어? M이라고 쓰기도 하고 EX라고 쓰기도 해. 이렇게 쓰는데 얘는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별량, 그러니까 얘가 별량이지. 별량 XK라고 하는 것과 확률 PK라고 하는 것을 곱한 다음에 싸그리 더해줘. 이렇게 구한 게 평균이야.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기억하기로 하냐면 평균은 뭐니? 라고 할 때 별량 곱하기 확률 이라고 하는 것의 합 이렇게 기억하기로 해. 그치? 평균은 별량 곱하기 확률의 합이야. 평균은 별량 곱하기 확률의 합.
그런데 표현상 m보다는 어떤 표현형이 더 유리하냐면 ex라고 하는 표현형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아. 왜 그러냐면 ex는 별량 x의 평균입니다 라는 걸 줄 수 있는 거거든. 왜 좋아요? 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 x의 제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2x의 제곱을 구하라고 하면 별량만 뭘로 바꾸시면 됩니까? 제곱으로 바꾸시면 돼요. 원래 있던 별량을 제곱으로 바꾸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확률을 곱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시그마 k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취해주면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3의 x라고 하는 것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도 평균은 별량 곱하기 확률이니까 별량이 뭘로 바뀐 거냐면 3의 xk로 바뀐 거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pk를 곱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시그마 k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것부터 n번째 것까지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만약에 여러분한테 뭐 ln x라고 하는 요 확률을 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시그마 k를 첫 번째 것부터 n번째 것까지 똑같은데 별량만 ln의 xk라고 써주시면 되죠. 여기에 다시 pk를 곱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형은 어떤 별량의 평균인지를 나타내는 ex의 표현형이 훨씬 좋은 거지. 이해하셨어? 괜찮아? 그러면 너네가 생각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ax 플러스 b라는 걸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시그마 표현할 때 시그마 k라는 것을 첫 번째부터 n번째 거까지 돌려주고 axk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형태의 pk라는 걸 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상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시그마 k를 첫 번째 것부터 n번째 것까지 xk pk 예, 플러스 하기를 b 시그마 pk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예, 그런데 xk, pk를 이렇게 더한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훌륭합니다. 평균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예, 확률을 다 더한 건 몇 나오죠? 1 나오죠. 예,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ex라고 하는 것에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성질이 있는 거야. 잠깐 대기. 너네 지금 여기 나오는 덧셈 쪼갠 건 무슨 성질인 거냐면 시그마 성질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시그마니까 쪼개 쓸 수 있겠구나 별량을 쓰면. 그러면 이것도 될지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이걸 이렇게 쪼개도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 너네 머릿속에 뭘 해야 되냐면 생각하는 척 하지 말고 생각을 하셔야 돼. AXK의 제곱 플러스 BXK 플러스 C 에다가 PK로 곱할 거지. 그럼 AXK 제곱 PK BXK PK CPK 그래서 XK 제곱 PK가 EX의 제곱 XK PK가 EX 시그마 PK가 1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거든. 괜찮아? 쪼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인 거야. 내가 뭐 따로 정리하진 않겠지만 너희한테 만약에 이런 걸 하라고 했어. 3의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x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상 얘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긴 하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가능한 거라고. 이렇게 쪼개는 건 누구의 성질이니까? 시그마의 성질이니까. 됐어? 시그마의 성질로 쪼개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2차식을 쪼개는 것도 괜찮아 라는 얘기였어. 여기까지가 평균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평균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 평균은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에 별량에서 별량이랑 확률이랑 곱한 것을 다 더해주셔야 돼. 별량 곱하기 확률이야. 그게 평균. 별량 곱하기 확률이야. 분산은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variance라고 불러서 VX라고 써요. X라는 별량의 분산입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정의를 기억하셔야 돼. 그런데 분산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근데 분산이 뭡니까? 라고 하면 흩어진 정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흩어진 정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포도가 흩어진 정도야.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 중에 하나가 분산이라는 거야. 아, 분산은 VS고 그 정의가 뭐냐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구나. 그래서 아예 기억을 해보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의 평균. 혹은 물론 뭐라고 기억하셔도 되냐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뭐라고 불러요? 편차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기억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됐어요? 자,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정의야, 정의. 근데 이 x-m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제곱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2차식도 쪼갤 수 있다고 했죠. 그건 시그마의 성질이니까요. 그럼 2차식을 쪼개보면 m 값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냐면 상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m의 2x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데 2x가 무엇과 똑같지? m과 똑같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야. 예쁘게 바꿔드리면 얘는 이 x의 제곱에서 누구를 빼는 형태냐면 2x라고 하는 이 형태를 전체를 제곱한 걸 빼는 거야.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얘의 성질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원래 있던 별량 평균을 구해서 그걸 제곱한 걸 빼주세요가 되는 거지. 얘가 정의야. 얘가 정의야. 얘가 성질이야. 정의는 이름이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성질은 왜 배우는 거냐면 정의대로 계산하기가 복잡한 거야. 그래서 계산할 때는 직접 여기 나온 이 성질을 쓰세요. 별량의 제곱의 평균을 따로 구하고 평균을 따로 구해서 제곱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라고. 괜찮아?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해졌냐면 물론 너희는 안 궁금할 수 있겠지만 왼쪽처럼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의 분산이 궁금한데 누구를 해볼 거냐면 왠지 일렬로 있어야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죄송합니다. 네. 근데 뭘 구해볼 거냐면 V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걸 구해볼 때요 라고 생각을 해봤어. VAX 플러스 B. 근데 VAX 플러스 B는 뭡니까? 라고 하면 잘 들어야 돼. 분산 정의가 뭐라고?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러면 별량 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인데 얘의 평균이야. 그러면 AM 플러스 B 이게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야.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제곱을 하고 다시 평균 이게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야. 이해하셨어요? 괜찮으세요? 이게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평균인데 실제로 이 괄호 안쪽을 계산하시면 플러스 B와 마이너스 B가 날아갈 거죠. 그럼 A의 제곱 밖으로 뺄 수 있죠. 예, 밖으로 빼보시면 얘는 그렇구나.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이 x-m이라는 이 형태를 전체를 제곱한 것과 똑같지 않겠냐라고 쓸 수 있지요. A제곱을 빼낼 수 있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그마의 성질입니다. 됐죠? 상수를 밖으로 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x-m의 제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VX라고 부르죠. 분산. 그래서 무엇과 똑같을 거냐면 A의 제곱 VX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지. 괜찮으세요? 됐어요? 네. 네 번째로 표준 편차까지만 할 건데 표준 편차가 뭡니까? 라고 하면 표준 편차는 따로 정의하지 않아요. 뭘로 정의하냐면 루트 분산으로 정의해요. 그치?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표준 편차 시그마 x라고 하는 건데 시그마 x라는 것은 루트 분산 루트 vx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괜찮지? 시그마가 처음 나와서 내가 얘기해 주는데 잘 맞춰봐. 내가 뭐 쓴 거 같아? 훌륭하다. 뭐 쓴 거 같니? 훌륭하다. 뭐 쓴 거 같니? 시그마야. 헷갈리면 안 돼. A, 알파. 쓰는 것도 완전 달라. A, 알파, 시그마야. 그치? 내가 왜 했냐면, 우리 이거 해야 되거든. 시그마 AX 플러스 B야. 안 헷갈리지? 헷갈려? 시그마 AX 플러스 B. 그치? 이렇게 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분산의 루트를 취한 겁니다. 라고 얘기할 거니까, 루트 VAX 플러스 B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방금 뭐라고 불렀냐면 VAX 플러스 B라는 것이 A제곱 VX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건 절대값으로 튀어나와야 돼. 절대값 A에 시그마 X입니다. 이렇게 쓰는 이 두 개의 값이 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으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쓴 파트가 변수가 변화됐을 때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됐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물론 궁금하실 수 있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선생님 왜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이 B는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봐. 학교 시험을 봤는데 평가원은 그런 일 거의 없으니까 학교 시험을 봤는데 학교 시험 문제에 1번 문제가 있었어. 1번 문제 얼마나 쉽겠니? 1번 문제가 3점짜리였어. 근데 그 시험 문제들이 다 틀렸어. 다 틀리고 평균이 50점 나왔어.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평균 50점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1번 문제가 오류 문제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 맞는 걸로 해줄게 그랬어. 그러면 내 점수가 몇 점인지 몰라도 무조건 몇 점이 오르게 되니? 3점이 오르게 되어있지. 그럼 평균도 몇 점이 올라? 3점이 오르게 됐지. 그래서 평균에서는 이 AX 플러스 B에서 이 B가 따로 더하는 것과 같은 거야. 괜찮아?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3점이 올라서 좋겠지만 실제로 조금 생각해보면 5에는 변동이 없어요. 등수에는 변동이 없거든요. 왜냐면 다 같이 3점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분산, 흩어진 정도는 그대로 X축의 평행이동을 한 거라고. 이해돼? X축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흩어진 정도는 이 B를 더하나 더하지 않나 똑같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하셨죠? 괜찮죠?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